김무진이 8년 동안 죽도록 못 잊었다던 그 여자 설마 내 딸 한규림이었어? 고윤희의 손에서 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윤희는 김무진이 과거에 사랑했던 여자를 그저 오래전에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김무진과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린 여자. 그런데 하나씩 맞춰보니 이상할 정도로 한 사람과 겹쳤습니다. 한규림. 자신이 낳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고윤희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 김무진이 무심코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한규림이었습니다. 고윤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김무진도 바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세요?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윤희의 머릿속에 더 무서운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8년 전 김무진과 한규림이 헤어진 것도 8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나이 역시 8살이었습니다. 고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김무진의 얼굴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결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처음부터 눈에 띄게 닮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표정도 비슷했고 사람을 빤히 바라볼 때의 눈빛까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고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 한결이 김무진의 아이라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관계가 전부 뒤집힙니다. 자신의 딸 장서연이 좋아하는 남자가 김무진이고 김무진이 8년 동안 잊지 못한 여자는 친딸 한규림이며 그 두 사람 사이에 한결까지 태어난 것이라면 장서현과 김무진의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될 수 없는 사랑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윤희에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규림이 아이를 혼자 낳아 8살까지 키우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규림이가 아이 키우고 있는 것도 알아요? 이번에는 김무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김무진은 왜 고윤희가 갑자기 한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결이요? 그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자 고윤희는 확신이 더 커집니다. 김무진도 이미 한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윤희가 묻습니다. 그 아이 몇 살인지도 알아요? 김무진은 잠시 이상하게 바라보다 대답합니다. 8살입니다. 고윤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김무진이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고윤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먼저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규림이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고윤희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납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김무진은 그런 고윤희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장서연의 관계를 반대하던 사람이 한규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윤희가 나가고 난 뒤에도 김무진은 계속 생각합니다. 도대체 고윤희와 한규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한결의 나이를 확인한 순간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김무진의 머릿속에서도 한 가지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자신과 한결이 닮았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계속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무심코 짓는 표정, 그리고 한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친근함까지. 그런데 김무진은 바로 그 생각을 멈춥니다. 아직 한규림에게 확인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앞서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각자 판단하다 헤어졌습니다. 김무진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규림 역시 8년 전 기억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처음 보는 남자에게 김무진 이야기를 쏟아냈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생각할수록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에게 김무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진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변호했고, 심지어 자기가 김무진에게서 도망친 거라고 울면서 이야기한 기억까지 떠올랐습니다. 한규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미쳤어. 한규림 진짜 미쳤어.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무진과 닮았습니다. 한규림은 고개를 흔듭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 김무진이 보고 싶어서 아무나 김무진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규림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붙잡고 울며 모든 이야기를 했던 그 남자가 진짜 김무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무진 역시 그날 이후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8년 동안 김무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한규림이 현실을 택했고 자신보다 가족이나 돈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한규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도망친 거야. 그 한마디가 김무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직도 자신을 좋아한다면 왜 맨정신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김무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규림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윤이었습니다. 한규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도 쉽게 메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윤이가 새로운 가정을 선택했을 때 한규림은 어린 동생들과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한규림은 장녀라는 이유로 너무 빨리 어른이 됐습니다. 동생들이 울면 한규림이 달랬고 아버지가 힘들면 한규림이 참았으며 집안에 돈이 없으면 한규림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고윤이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고윤이는 한규림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너 김무진 알아? 한규림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를 고윤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이 되묻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고윤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뜁니다. 그 사람이 내가 8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니? 한규림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래? 맞아. 한규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고윤이는 한숨처럼 말합니다. 세상에. 한규림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엄마, 무진 씨 어디서 만났어? 고윤이는 장서연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지금 말하면 한규림이 또 스스로 물러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윤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규림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신이 빠지는 방법부터 생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윤이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 아직 그 사람 좋아해? 한규림이 피식 웃습니다. 엄마가 그런 것도 물어? 고윤이의 가슴이 아픕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한규림의 첫사랑이 누군지도 몰랐고 딸이 왜 헤어졌는지도 몰랐으며 얼마나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윤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궁금해. 한규림은 잠시 고윤이를 바라봅니다. 끝났어. 정말? 8년이나 지났는데.
고윤이가 조용히 말합니다. 8년 지났다고 마음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반응만으로 고윤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규림은 아직 김무진을 좋아했습니다. 고윤이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졌어?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갑자기 옛날 이야기는 왜? 알고 싶어? 한규림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엄마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고윤이는 상처받지만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때 자신은 정말 한규림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냅니다. 그때 무진 씨가 나 때문에 자기 집이랑 싸웠어. 고윤이가 놀랍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 했어. 그럼 같이 가면 됐잖아. 한규림은 고윤이를 바라보다 웃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고윤이가 굳습니다. 한규림은 계속합니다. 그때 집에 엄마 없었잖아. 고윤이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빠는 힘들었고 동생들은 어렸고. 한규림은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진 씨 따라가면 우리 집은 누가 챙겨. 그래도 내 인생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규림의 표정이 묘하게 바뀝니다. 그러게. 고윤이가 바라봅니다. 한규림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땐 그 생각을 못했어. 고윤이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한규림은 당시 김무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같이 떠나자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한규림을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가족 문제가 김무진 인생까지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김무진이 지금은 사랑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몇 년 뒤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한규림은 자신 때문에 김무진이 가족과 멀어지고 경제적인 짐까지 떠안다가 언젠가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규림은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무진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무진을 만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이 자신을 미워해야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규림은 그것이 김무진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규림 스스로도 압니다. 김무진에게 선택할 기회를 빼앗은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윤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랬어? 한규림은 눈물을 참으며 웃습니다. 좋아해서 그랬어. 고윤이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규림은 덧붙입니다. 싫었으면 편하게 갔겠지. 그런데 고윤이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 고윤이는 한참 망설이다 묻습니다. 규림아? 왜? 한결이 아빠가. 그 순간 한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너무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고윤이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김무진이니? 한규림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엄마. 맞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마. 고윤이도 일어납니다. 왜? 그냥 하지 말라고. 규림아. 한규림은 처음으로 날카롭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걸 왜 궁금해하는데? 고윤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무진 씨랑 무슨 일 있어? 고윤이는 결국 피합니다. 아니야. 하지만 한규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고윤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고윤이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장서현이었습니다.
장서연은 신이 난 얼굴로 김무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무진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 고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그 사람 괜찮다니까. 장서연은 고윤희가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한번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사람 좀 보고 판단해. 고윤희는 서연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 역시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직접 낳은 딸은 아니어도 가족으로 지내며 마음으로 품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같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연아, 응? 김무진 꼭 만나야겠니? 장서연의 표정이 바로 굳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내가 누구 좋아하는 것까지 간섭해? 고윤희는 입을 다뭅니다. 너무 익숙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은 과거 한규림에게도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직접 헤어지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장녀라는 책임을 강조했고 규림이 행복보다 가족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서연에게 자신의 판단을 강요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을 그냥 두기도 어려웠습니다. 고윤희가 어렵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못 잊은 여자가 있어. 장서연은 잠깐 멈칫하지만 곧 대답합니다. 알아. 고윤희가 놀랍니다. 알아? 8년 전 여자. 장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8년이나 됐잖아. 고윤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장서연이 웃습니다. 설마 지금도 좋아하겠어? 고윤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장서연이 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야. 장서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윤희가 모르는 사이 김무진은 이미 한규림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이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쉽니다. 왜 또 왔어? 김무진은 말합니다. 물어볼 게 있어. 나 피곤해. 딱 하나. 한규림은 결국 멈춥니다. 뭔데? 김무진은 한규림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왜 도망쳤어? 한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 8년 전에. 한규림은 눈을 피합니다. 또 그 얘기야? 김무진은 말합니다. 내가 직접 말했잖아. 한규림이 이상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내가 언제? 김무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술 취해서. 한규림의 표정이 멈춥니다. 흩어졌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이어집니다. 김무진을 닮은 남자. 자신이 붙잡고 울었던 사람. 김무진 욕을 하자 화냈던 사람. 한규림의 눈이 커집니다. 설마. 김무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그 아저씨 나였어. 한규림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몇 초 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너 미쳤어? 김무진도 황당합니다. 내가 왜 미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날 못 알아봤잖아. 그래도 말했어야지. 김무진은 잠시 웃다가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말했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 한규림은 입을 다뭅니다. 김무진이 말합니다. 나는 듣고 싶었어.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8년 동안 못 들었던 말이었으니까.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무진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나 싫어서 간 줄 알았어. 한규림은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아니었잖아. 취해서 한 말이야. 김무진은 피식 웃습니다. 취하면 없던 마음도 생겨.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왜 그랬어? 뭘? 왜 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한규림은 다시 피합니다.
다 지난 일이야. 김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는 안 지났어.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너도 안 지났잖아.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김무진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규림아, 왜? 나 아직 너 좋아해. 한규림의 눈에 바로 눈물이 차오릅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8년 동안 상상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는 순간 한규림은 행복보다 공포를 느낍니다. 또다시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한규림이 애써 차갑게 대답합니다. 난 아니야. 김무진은 웃습니다. 이제 안 속아. 왜 내 마음대로야? 그럼 내 눈 보고 말해. 한규림은 김무진을 바라보려다 다시 피합니다. 김무진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한규림이 결국 입을 엽니다. 좋아하면 뭐가 달라져? 김무진이 숨을 멈춥니다. 한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8년 전에도 좋아했어. 그런데 좋아해도 안 됐어. 왜? 한규림은 참았던 감정을 쏟아냅니다. 우리 둘만 좋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김무진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걸 왜 내가 혼자 결정해? 한규림이 멈춥니다. 내 인생인데. 그 말이 한규림의 가슴을 찌릅니다. 김무진은 계속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지, 행복할지, 후회할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한규림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 나 때문에 가족까지 버릴 것 같았어.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었다고. 그래서 무서웠어. 김무진이 멈춥니다. 한규림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다 버리고 오면 내가 평생 미안해할 것 같았어. 김무진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내가 나 버리면 나는 안 힘들 줄 알았어? 한규림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말 하지 마.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내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잖아.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규림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김무진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규림은 작게 말합니다. 맞아. 김무진이 바라봅니다. 나 무서워서 도망쳤어. 김무진의 표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한규림이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윤이었습니다. 한규림을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8년 동안 억지로 덮어놓았던 감정이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윤이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장서연은 김무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무진은 받지 못합니다. 다시 겁니다.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장서연은 기분이 상하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잠시 뒤 김무진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내일 이야기 좀 합시다. 장서연은 그 짧은 문장을 보고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무진과 장서연이 만납니다. 장서연은 일부러 밝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요? 김무진은 처음부터 미안한 얼굴입니다. 장서연은 바로 눈치챕니다. 설마 나 차려고 불렀어요? 김무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진짜네. 김무진은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장서연은 애써 웃습니다. 내가 아직 고백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차는 거예요? 김무진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늦으면 더 미안할 것 같아서요.
장서연이 묻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김무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8년 전 여자? 네. 장서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다시 만났어요? 김무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장서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요? 김무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 장서연에게는 더 잔인했습니다. 장서연은 웃으려고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납니다. 나보다요? 김무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은 그 침묵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김무진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장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 말 진짜 듣기 싫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돌아서기 직전 장서연이 묻습니다. 그 여자 내가 알아요? 김무진은 한규림의 허락 없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장서연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이름을 숨길까요? 왜 고윤희 역시 김무진의 옛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상했을까요? 장서연의 머릿속에 한규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너무 황당한 생각이라 고개를 흔듭니다. 같은 시각 한결에게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어른들이 자신 앞에서 김무진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 한규림이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솔직한 엄마가 김무진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김무진과 자신이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결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진짜 아빠인가? 아이의 궁금증은 점점 커집니다. 한결은 결국 조응식을 찾아갑니다. 조응식은 한결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길합니다. 왜 그렇게 봐? 한결이 묻습니다. 삼촌. 응. 김무진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조응식의 표정이 그대로 굳습니다. 한결은 놓치지 않습니다. 맞죠?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엄마한테 물으면 대답 안 해. 조응식은 한숨을 쉽니다. 한결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삼촌 알고 있지? 조응식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결은 그 침묵이 답답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조응식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결의 눈빛이 바뀝니다. 진짜 뭐가 있네. 조응식은 다급하게 말합니다. 결아, 혼자 결론 내리면 안 돼. 그럼 알려줘. 그건 내 엄마가 이야기해야 돼. 한결은 서운합니다. 왜 다들 엄마한테 물어보래. 조응식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결의 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내 아빤데. 조응식의 표정이 굳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한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숨긴 비밀이 이제는 오히려 아이를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결국 김무진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김무진은 갑자기 혼자 찾아온 한결을 보고 놀랍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한결은 대답 대신 묻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도 궁금해요? 김무진이 의아합니다. 뭐가? 한결은 아주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아저씨 아들인지. 김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결은 김무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궁금하죠? 김무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응. 한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김무진은 그 한마디가 너무 아픕니다. 한결이 묻습니다. 근데 엄마는 왜 싫어해요? 김무진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저씨 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김무진은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김무진은 한참 고민하다 말합니다.
내 엄마가 무서운가 봐. 한결은 어이없어 합니다. 우리 엄마 안 무서운데. 김무진이 피식 웃습니다. 그런 뜻 아니야. 그리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뭔가 또 잃을까봐 무서운 것 같아. 한결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김무진이 자신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결이 묻습니다. 만약에 진짜면요? 김무진의 숨이 멎습니다. 뭐가? 내가 아저씨 아들이면. 한결은 잠시 망설입니다. 싫어요? 김무진의 얼굴이 바로 굳습니다. 절대. 한결이 바라봅니다. 김무진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좋을 것 같아. 얼마나? 김무진은 웃습니다. 엄청. 한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바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엄청 미안할 것 같아. 한결이 의아합니다. 왜? 내 옆에 8년 동안 없었으니까. 한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한규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결아.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봅니다. 한규림이 서 있었습니다. 한결이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찾아다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규림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집에 가. 한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 가자. 싫어. 한규림이 놀랍니다. 평소 한결은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결은 한규림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왜? 김무진 아저씨 내 아빠야? 한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김무진도 숨을 멈춥니다. 한결이 다시 묻습니다. 맞아?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 한규림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말 못해? 한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도 알고 아저씨도 알고 삼촌도 아는데 왜 나만 몰라? 한규림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결아. 한결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잖아. 한규림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근데 엄마는 왜 해? 그 말을 끝으로 한결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규림이 뒤따라가려 하자 김무진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갈게. 한규림이 돌아봅니다. 아니, 규림아. 내 아들이야. 그 말에 김무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무진도 참았던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 말 언제까지 할 거야? 한규림이 놀랍니다. 김무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내 아들인 거 알아. 근데 내 아들일 수도 있잖아. 한규림이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야. 김무진은 묻습니다. 그럼 왜 확인을 못하게 하는데? 한규림은 말을 잃습니다. 김무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한규림이 놀랍니다. 한결이가 정말 내 아들이면 나도 그 아이 인생에 들어갈 기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규림은 눈물을 참습니다. 김무진은 계속합니다. 나한테 책임지라고 요구하라는 게 아니야. 나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한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김무진은 8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을 한규림이 대신 결정하느냐는 말. 한규림은 결국 낮게 말합니다. 너 돌아올까 봐. 김무진이 멈춥니다. 뭐? 한규림은 울면서 말합니다. 한결이 있다는 거 알면 너 돌아올 것 같았어. 그래서? 나 때문에. 김무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또 그 말이야? 무진아. 왜 계속 나를 위한다면서 내가 결정할 걸 내가 결정해? 한규림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김무진이 한숨을 내쉽니다. 나 정말 화나. 한규림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내가 싫어서 화나는 게 아니야.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김무진의 눈물이 맺힙니다. 혹시 한결이 내 아들이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걔가 태어난 것도 몰랐어. 한규림의 표정이 무너집니다. 처음 걸은 날도 모르고 무진아. 처음 아팠던 날도 모르고 김무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규림 역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김무진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 살아볼 수 있는 8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규림은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규림에게도 8년 전의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고윤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규림아. 둘이 돌아봅니다. 고윤희가 서 있습니다. 한결을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까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고윤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엄마. 고윤희는 한규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말해. 한규림이 놀랍니다. 고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 일이면 말해. 한규림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고윤희가 계속합니다. 좋아한다고 대신 결정해 주는 것도 결국 그 사람 인생 뺏는 거더라.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엄마도 이제 알아. 고윤희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너한테 너무 많이 그랬으니까. 한규림의 눈물이 흐릅니다. 고윤희가 처음으로 딸에게 말합니다. 규림아. 응.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 한마디가 한규림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작년이니까 참아라. 동생들을 생각해라. 집안을 생각해라. 부모를 생각해라. 평생 그런 이야기만 들었던 한규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엄마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고윤희는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한결이 일도 내가 혼자 결정하지 마. 한규림은 한참 울다가 김무진을 바라봅니다. 김무진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한규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맞아. 김무진의 표정이 멈춥니다. 뭐가? 한규림은 눈물을 흘립니다. 한결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내 아들이야. 김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는 순간 온몸이 굳습니다. 한규림이 다시 말합니다. 미안해. 김무진은 한참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화도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결이었습니다. 한결이는? 한규림이 놀랍니다. 어디 갔어? 세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한결이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한결은 박수남의 반찬가게로 가 있었습니다. 박수남은 한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결이 왜 그래? 한결은 참다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할머니. 박수남은 급히 안아줍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한결이 묻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죠? 박수남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뭘? 김무진 아저씨. 박수남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결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진짜 다 알고 있었네. 결아. 왜 나만 몰라? 박수남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한결이 묻습니다. 그럼 왜? 박수남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너 지키려고. 한결이 바로 묻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알면 내가 안 지켜져? 박수남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이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조금 뒤 조응식까지 들어옵니다. 한결은 조응식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삼촌도 알았죠?
조응식은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응. 한결의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진짜 나만 몰랐어. 조응식이 한결 옆에 앉습니다. 미안하다. 한결은 고개를 숙입니다. 김무진 아저씨 진짜 내 아빠죠? 조응식은 대답하려다 멈춥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한규림이 들어옵니다. 뒤에는 김무진도 있습니다. 한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한규림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결아. 한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한규림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엄마가 미안해. 한결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말해. 한규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엽니다. 맞아. 한결의 눈이 커집니다. 김무진 아저씨가. 한규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아빠야. 반찬 가게 안이 조용해집니다. 한결은 김무진을 바라봅니다. 김무진도 한결을 바라봅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김무진에게는 8년처럼 느껴집니다. 한결이 묻습니다. 진짜요? 김무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한결이 묻습니다. 아저씨도 몰랐어요? 김무진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응. 한결은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말 안 했어? 한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도 속은 거네. 김무진은 웃지도 울지도 못합니다. 한규림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한결은 김무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참 바라봅니다. 김무진도 억지로 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아. 한결이 바라봅니다. 김무진이 말합니다. 갑자기 뭐라고 부르려고 하지 않아도 돼.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저씨라고 해도 돼. 한결이 고개를 숙입니다. 김무진은 덧붙입니다. 나도 천천히 할게.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결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8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한결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규림 손만 잡습니다. 김무진은 조금 떨어져 걷습니다. 앞서 걷던 한결이 한 번 뒤를 돌아봅니다. 김무진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결은 다시 앞을 봅니다. 하지만 조금 뒤 또 돌아봅니다. 김무진은 여전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봤을 때 김무진이 웃어줍니다. 한결은 대답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며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김무진은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됩니다. 장서연은 고윤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김무진과 한규림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장서연은 결국 고윤희에게 직접 묻습니다. 엄마, 왜 김무진 씨가 8년 전에 만났던 여자 알아? 고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알지? 고윤희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누군데? 고윤희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장서연 머릿속에 한규림이 떠오릅니다. 장서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한규림 언니야? 고윤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모든 답이 나옵니다. 장서연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진짜야? 고윤희가 다가갑니다. 서연아. 장서연은 뒤로 물러납니다. 언제 알았어? 얼마 안 됐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또 규림 언니네.
고윤이가 놀랍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도 규림 언니 걱정하고 무진 씨도 규림 언니 좋아하고 장서연의 감정이 터집니다. 나는 뭐야? 고윤이의 얼굴도 무너집니다. 서연아, 나는 엄마 진짜 딸 아니니까 결국 규림 언니 편이야? 고윤이는 바로 말합니다. 그럼 말하지 마. 그럼 나 도와줘. 뭘? 장서연이 울면서 말합니다. 무진 씨나 좋아하게 해줘. 고윤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장서연도 알아버립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었습니다. 장서연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서연은 아직 김무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규림이 어떤 사람이기에 김무진이 8년이나 못 잊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날 밤 장서연은 한규림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 한규림이 긴장합니다. 왜? 우리 만나. 한규림도 무슨 일인지 직감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합니다. 장서연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김무진 씨 8년 전 여자지? 한규림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응. 장서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왜 하필 언니야?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은 화가 나 있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사람들 마음 다 가져? 한규림의 표정도 굳습니다. 내가 뭘 가져? 엄마도 언니 걱정하고. 장서연의 눈물이 흐릅니다. 무진 씨도 언니 못 잊고. 한규림은 처음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장서연이 언니는 다 가졌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한규림도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적 없어. 장서연이 멈춥니다. 한규림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내가 버렸고 아이 혼자 낳아서 키웠고. 장서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이. 한규림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서연도 숫자를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한결은 8살. 두 사람이 헤어진 것도 8년 전. 장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설마. 한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결이가. 장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무진 씨 아들이야? 한규림은 끝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서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첫사랑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허탈하게 웃습니다. 이건 너무한데. 한규림도 눈물이 납니다. 장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언니. 응. 나 당장은 언니 이해 못해. 한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 해도 돼. 그리고 솔직히 언니 보기 싫어. 그래. 장서연은 몇 걸음 가다 멈춥니다. 근데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장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나 아직 포기한다고는 안 했어.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장서연은 그대로 떠납니다. 이렇게 장서연의 감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앞으로 장서연이 김무진을 계속 붙잡을지, 한결의 존재를 알고 스스로 물러날지, 아니면 조응식과의 관계가 새롭게 변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걷습니다. 그러다가 조응식을 마주칩니다. 조응식은 장서연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바로 묻습니다. 울었냐? 장서연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안 울었거든요. 그럼 양파 한 만 깠냐? 장서연은 화내려다 피식 웃습니다. 그런데 웃자마자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조응식이 당황합니다. 야, 왜 그래? 장서연이 묻습니다. 오빠, 왜?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조응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너무 잘 아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응식 역시 오랫동안 한규림을 좋아했습니다. 조응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아프지. 장서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해? 뺏어야지. 조응식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사람 마음이 물건이냐? 장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응식이 말합니다. 나도 아직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야. 장서연이 바라봅니다. 근데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내 사람 되는 건 아니더라. 장서연은 처음으로 조응식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당장 사랑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처음으로 혹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규호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한규호는 어렵게 권이나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권이나는 한규호를 계속 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사진까지 확인한 한규호는 권이나에게 만나자고 연락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권이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규호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권이나였습니다. 한규호가 다가갑니다. 이나야. 권이나는 돌아서려 합니다. 한규호가 급하게 묻습니다. 왜 피해? 권이나는 차갑게 말합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한규호는 어이없습니다. 내가 너를 모르겠어? 권이나는 끝까지 눈을 피합니다. 한규호는 권이나 손에 남은 오래된 흔적을 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너 맞잖아. 권이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권이나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 결혼했어. 한규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찾지 마. 한규호는 충격을 받지만 바로 묻습니다. 진짜야? 권이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때문에 오히려 한규호는 거짓말이라고 느낍니다. 내 눈 보고 말해. 권이나는 끝내 한규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떠납니다. 한규호는 무작정 자신의 아이가 있다거나 출생의 비밀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권이나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규호 이야기는 별도의 막장 반전이 아니라 현재 방송에서 이미 나온 미스터리 그대로 남겨둡니다. 다시 김무진과 한결입니다. 친자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김무진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결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한결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박정우가 그런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뭐하냐? 김무진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놈이 전화기를 100번 보냐? 김무진은 피식 웃습니다. 한결이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싫다고 할까봐. 박정우가 놀립니다. 김무진도 무서운 게 있네. 김무진은 웃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신에게는 갑자기 아들이 생겼지만 한결 입장에서는 갑자기 낯선 남자가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한결이었습니다. 김무진은 놀라 바로 받지 못합니다. 한번 숨을 고르고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김무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직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응? 한결이 묻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김무진은 바로 대답합니다. 있어. 사실 중요한 일정이 있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한결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햄버거 먹으려고요.
김무진은 웃습니다. 그래. 한결이 덧붙입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끄는 김무진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박정우가 묻습니다. 뭐래? 김무진이 웃습니다. 햄버거 먹재. 박정우가 어이없어 합니다. 지금 표정 보면 애가 대학 붙은 줄 알겠다. 김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한결은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김무진과 한결은 다음 날 둘만 식사를 합니다. 한결은 김무진을 계속 힐끔거립니다. 왜 봐? 그냥요. 나랑 닮았나 확인해? 한결은 놀랍니다. 김무진이 웃습니다. 나도 확인 중이야. 한결이 피식 웃습니다. 조금 뒤 한결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저씨, 응? 엄마 아직 좋아해요? 김무진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응? 많이요? 많이. 얼마나요? 김무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8년 동안 못 잊을 만큼. 한결은 눈을 크게 뜹니다. 엄청 좋아하네. 김무진이 웃습니다. 그러게. 한결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 고집 엄청 센데. 알아. 성질도 있어요. 그것도 잘 알아. 삐지면 말도 안 해요. 김무진이 웃습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 한결도 웃습니다. 그러다 묻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김무진은 대답합니다. 응. 한결은 잠시 김무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어요. 김무진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자신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한규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결이 먼저 달려갑니다. 엄마. 한규림이 묻습니다. 재밌었어? 한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김무진도 다가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섭니다. 묘하게 어색합니다. 그때 한결이 말합니다. 우리 셋 좀 이상해. 한규림이 묻습니다. 왜? 가족이라면서 너무 어색해. 한규림과 김무진이 동시에 굳습니다. 한결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처럼 먼저 집으로 들어갑니다. 김무진은 한결이 들어간 문을 바라봅니다. 가족이래. 한규림은 애써 말합니다. 애가 그냥 한 말이야. 김무진은 웃습니다. 난 좋았는데.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무진은 결혼하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장 같이 살자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한규림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잠시 뒤 한규림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김무진이 놀랍니다. 한규림은 김무진의 손을 잡습니다. 천천히. 김무진이 묻습니다. 뭘? 한규림은 대답합니다. 다시 해보자. 김무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진짜? 한규림이 웃습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가지는 말고. 그럼 지금부터. 김무진은 한규림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완전한 행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규림에게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한결과 김무진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좋으면서도 무섭습니다. 만약 자신과 김무진이 다시 헤어진다면 이번에는 한규림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까지 아빠를 또 잃게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한규림은 다시 움츠러듭니다. 김무진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거짓말.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너 불안하면 나 안 봐. 한규림은 피식 웃습니다. 사람 되게 잘 아네. 8년 좋아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한규림은 잠시 웃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결의 때문에. 왜? 너랑 정들었다가. 한규림은 말을 멈춥니다. 김무진이 이해합니다. 우리 또 헤어질까봐? 한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무진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규림이 놀랍니다. 뭐, 우리 살다 싸울 수도 있고, 진짜 헤어지고 싶을 수도 있고, 한규림은 기가 막힙니다. 위로 정말 못한다. 김무진이 웃습니다. 대신 그때 결정하자.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미리 헤어지지는 말자고. 그 말에 한규림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김무진은 계속합니다. 8년 전에는 내가 미래를 너무 많이 걱정해서 현재를 버렸잖아.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오늘만 보자. 오늘 내가 너 좋아하고. 김무진은 웃습니다. 오늘 너도 나 좋아하잖아. 한규림이 피식 웃습니다. 누가? 술 취하면 전국 방송하듯 고백하는 사람이. 한규림이 바로 손을 뺍니다. 또 그 얘기하면 진짜 끝이야. 김무진이 웃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흐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규림의 표정이 갑자기 굳습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왜? 한규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방금 김무진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8년 전에는 내가 미래를 너무 많이 걱정해서 현재를 버렸잖아. 한규림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결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한규림은 처음부터 김무진에게 아이를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무서웠지만 김무진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한규림은 병원 밖에서 한참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헤어진 뒤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김무진에게 모진 말을 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존재만큼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규림은 결국 김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아니었습니다. 한규림은 그때 상대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끝으로 다시는 김무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한규림 얼굴이 굳습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왜 그래? 한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규림아? 한규림은 김무진을 바라봅니다. 김무진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고도 잃어버린 8년을 원망하면서도 다시 시작해보자고 한 사람입니다. 한규림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이 어렵게 입을 엽니다. 무진아. 응. 나 사실 아직 너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김무진의 미소가 조금 사라집니다. 뭔데? 한규림은 망설입니다. 한결이 가진 거 처음 알았을 때 김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규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 너한테 전화했었어. 김무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뭐? 나 처음부터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 김무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했다고? 한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번이나? 김무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 받은 적 없어. 알아. 그럼? 한규림은 눈물을 참습니다. 내가 안 받았으니까. 김무진이 묻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안 했어? 한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무진의 표정에 불안감이 번집니다. 규림아? 한규림은 낮게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받았어? 김무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누가? 한규림은 김무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김무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누가 내 전화를 받았는데? 한규림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던 목소리.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 김무진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사람. 김무진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한규림의 입을 막아버린 한마디. 한규림은 그 말을 들은 뒤 전화를 끊었고 그날 밤 혼자 울면서 한결을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김무진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야? 한규림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규림은 바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무진에게 묻습니다. 8년 전에 너랑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 김무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왜? 내 휴대전화도 대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김무진은 머릿속으로 당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김무진의 표정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설마. 한규림이 김무진을 바라봅니다. 김무진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었어? 한규림은 대답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무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동시에 화면을 바라봅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한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8년 전 그날 한규림에게 다시는 김무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아직 모릅니다. 왜 한규림이 전화 화면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짓는지. 김무진이 전화를 받으려 합니다. 그 순간 한규림이 김무진의 손목을 잡습니다. 김무진이 놀라 바라봅니다. 한규림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왜? 한규림은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무진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규림이 겨우 입을 엽니다. 무진아. 응. 그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전화 받은 사람. 김무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한규림은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합니다. 이 사람이었어. 김무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믿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무진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확실해? 한규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무진의 휴대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무진은 받지 못합니다. 8년 전 한규림이 한결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는데 그 전화가 자신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한규림의 연락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결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은 한규림이 임신했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게 만든 것일까요? 한규림은 그날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한규림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8년 동안 김무진에게 숨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규림과 김무진은 이제 겨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 역시 갑자기 생긴 아버지를 조금씩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드러난 이 마지막 전화 한 통이 8년 동안 감춰졌던 진짜 비밀을 다시 흔들기 시작합니다. 김무진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김무진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한규림 역시 옆에서 그 문자를 봅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무진아, 규림이한테 혹시 옛날 이야기 들었니? 김무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한규림이 이제 8년 전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이 천천히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한규림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번집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춥니다. 8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8년 전 한규림과 김무진을 갈라놓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둘 사이에 마지막 연락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도 알고 있고 한규림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두 사람 가까이에서 계속 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였습니다. 한규림에게 김무진이 이미 자신을 잊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결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면 왜 김무진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무진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려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믿음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무진은 휴대전화를 꽉 쥡니다. 그리고 한규림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말자.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김무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누구든. 김무진은 다시 울리는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물어보자. 한규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8년 전에는 서로를 지킨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함께 확인하기로 합니다. 김무진이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한규림은 숨을 죽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지난 8년의 마지막 비밀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한규림과 김무진의 사랑은 물론 한결과 김무진의 관계, 고윤희와 장서현, 조응식 그리고 두 가족의 관계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마지막으로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받는다. 한규림이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무진이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입을 엽니다. 김무진의 표정이 서서히 굳습니다. 한규림 역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그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김무진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그날, 자신의 마지막 용기를 꺾어버린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무진아. 김무진은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8년 전에 규림이 전화 당신이 받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김무진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한규림도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묻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어. 김무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규림의 손끝도 떨립니다. 8년 동안 숨겨져 있던 마지막 진실. 그 사람이 왜 두 사람의 마지막 연락을 끊어놓았는지, 그리고 한결의 존재까지 정말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규림과 김무진의 8년 이별은 두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끊어놓았고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이유를 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8년 전 규림의 마지막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김무진에게 임신 사실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던 걸까요? 무엇보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김무진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래야만 했어.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로 8년 전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